자, 여기서부터 좀 봅시다. 우리 루이스 구조를 찍었어요. 지난 시간에 끝에서. 자, 루이스 구조를 찍었는데 이 찍어놓은 애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하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애들이었어. 알겠지? 그런데 여기가 그 옥텟 규칙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예외라기보다는 만족하지 않는 애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결핍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몇 개 없어요. 이렇게 해서 베릴륨 H2. 그러니까 2족이잖아요. 베릴륨이.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를 다 합해봤자 4개밖에 안 돼. 그 4개밖에 안 되면은 베릴륨 두고 수소를 두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전자쌍을 위치를 시키면 되는 거죠. 단일 결합.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수소는 옥텟을 만족해요. 여기도 만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베릴륨은 옥텟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더 이상 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베릴륨을 두고 수소가 이렇게 결합한다. 그럼 요거랑 이제 비슷한 거는 수소 대신에 뭐가 달라붙으면 돼? 플로린 같은 애들. 그지? 그다음엔 13족 애들. 자, BH3 같은 애들이 이제 13족의 수소화물들인데 얘는 원자과 전자를 다 합해봐야 6이에요. 그러면 붕소 두고 수소, 수소, 수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수소, 수소. 이제 옥텟에 만족하죠, 얘네들은. 네. 그런데 가운데 있는 붕소가 삥 둘러서 몇 개냐면 6개. 그지? 그럼 얘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죠. 이런 애들을 결핍분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붕소에 수소가 이렇게 올라와 올라와 붕소의 수소가 이렇게 3개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수소 대신에 뭐가 결합할 수 있다고? 플로린과 염소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결핍분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한 50% 이상이 그 이주계 원소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봤었던 거죠. 자, 그리고 결핍 분자까지 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루이스 구조에서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자, 루이스 구조를 찍은 이유가 있어요. 왜 찍었냐면 분자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알았지? 분자 구조. 그럼 분자 구조는 왜 확인하는 건 뒤에서 보겠지만 간단히 설명만 해드리면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화학이 제일 중요한 건 뭐 이게 뭐 어떤 물질이냐 저런 물질이냐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학이 제일 중요한 건 반응이야. 이 물질이 반응을 할 수 있냐 없냐. 알았어요? 그럼 반응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은 결국 이제 반응성을 의미하는 건데 그 반응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이 분자가 부분 전기인 극성을 띠고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얘가 극성을 띠는지 안 띠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분자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칙을 찍었어요. 그 다음엔 두 번째. 자,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을 찍은 다음에 이제 분자 구조, 그냥 모양이야. 분자의 모양. 모양을 확인하는 이론이 있어요. 확인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 확인하는 이론이 vs 자, 뭐냐면 vs EP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vs EPR이 뭐냐면 원자가 껍질 전자쌍 쌍 반발의 반발 이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줄여서 이 vs EPR에 그래. 이게 원자가가 밸런스거든. 음? 그 다음엔 껍질이 그 쉘이야, 쉘. 쉘 알지? 조개 껍데기. 그다음에 E는 일렉트론, P는 페어. 그러니까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야. 그 R이 리펄전이라는 뜻이야. 리펄전. 리펄전이 뭐야? 반발한다는 뜻이야. 알았죠? 그래서 얘를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자가 있는데 전자들은 음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발을 해요. 그래서 그 반발력은 반발은 이제 가장 센 게 비공유 전자쌍 하고 그 다음엔 비공유끼리 제일 커요. 그 다음엔 비공유 전자쌍하고요. 쌍하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고 제일 작은 게 공유 전자쌍끼리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수업 중이야. 뭔데 뭐? 어? 없어요. 네. 음. 자, 미안.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비공유는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가 자유로운 거야. 막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그러니까 반발이 큰 거고. 공유는 딱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발이 작아요. 걔네들끼리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엔 두 번째는 이 이론에서는 우리 이제 입체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입체수. 입체수가 어떤 의미냐면 중심 원자가 있으면은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수에다가
더하기 비공유 전자 쌍수를 입체수라고 합니다. 이런 거지. 자, 어떤 중심 원자가 있어. 여기에 원자들이 결합을 했다 치자. 그러면 여기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야. 그지? 그랬을 때 여기는 결합이 이게 뭐 단일 결합이든 이중 결합이든 관계없이 얘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하면 3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결국 뭐냐면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 덩어리 수라고 생각하면 쉬워. 알았지? 전자 덩어리. 그러니까 전자 덩어리는 공유하고 있는 애는 단일이든 이중이든 삼중이든 한 덩어리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입체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자 덩어리 수다. 덩어리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입체수를 영어로 해석한 거거든. 그래서 영어는 스테어링 넘버. 스테레오 알지? 스테레오. 알았지? 스테레오가 입체 음향이라는 뜻이잖아. 이제 스테레오 사운드 그러면 입체 음향. 마찬가지야. 얘는 스테레오에 그 스테레오에서 IC를 붙여가지고 형용사 만든 거죠. 스테릭 넘버. 알았지? 그래서 SN이라고 이게 약자를 붙여서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자 덩어리가 있을 거야. 몇 덩어리가 있든 간에. 그러면 분자 구조는 어떤 걸 선호하냐면 이와 같은 전자쌍 간의 반발이 최소가 되는 기하 구조를 갖길 원한다. 이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전자쌍 간의 반발이 최소가 되는 기하 구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우리가 분자 구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입체수가 2부터 좀 볼까? 입체수 2부터. 자, 첫 번째는 2짜리. 2짜리가 이제 어떤 애들이 있냐면 베릴륨 H2부터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루이스 구조 그렸잖아. 베릴륨의 수소가 이런 식으로 단일 결합으로 결합되어지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전자 덩어리 수니까 여기에 한 덩어리, 여기에 한 덩어리. 몇 덩어리예요? 이렇게 되면. 두 덩어리죠, 두 덩어리. 그지? 두 덩어리. 그러면 이 두 덩어리가 반발이 최소가 되려면 자, 여기 이제 중심 원자를 합시다. 그럼 중심 원자에 이 전자 덩어리가 어떻게 있어야지만 반발이 최소가 되겠니? 어?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몇 도? 몇 도면 좋겠어? 180도 떨어져 있으면 가장 반발이 최소가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원자가 이런 식으로 달라붙은 거야. 자, 그리고 나선 분자 모양을 따질 때는 항상 원자들만 따지는 거야. 원자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러니까 원자들이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직선형이라고 합니다. 직선형. 알겠지? 그래서 입체수가 2일 때는 직선형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자가 어떤 애들이 있냐면 CO2. 그러면 탄소에 산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도 전자 덩어리가 몇 덩어리예요? 전자 덩어리가 두 덩어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 덩어리 두 덩어리니까 얘는 뭐에 해당해? 예, 선형입니다. 선형. 알겠어요? 그 다음엔 또 이런 애들도 있어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자, 그럼 이것도 뭐가 돼? 입체수가 2가 되니까 선형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체수 2짜리는 예, 선형이다. 다음 세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입체수가 3짜리가 있어요. 뭐 이런 애들 있을 거야. BH3. 그러면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지? 자, 붕소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이게 루이스 구조였어. 자, 그러면 중심 원자 붕소에 이제 전자 덩어리가 하나, 둘, 셋. 이게 세 덩어리가 있는 거지. 그지? 세 덩어리 있어. 그러면 이제 중심 원자에 이 전자 덩어리가 어떻게 있어야 반발이 최소가 될 것 같아? 당연히 120도 떨어져 있어야지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의 각도가 120도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럼 반발이 최소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분자 모양은 여기에 있는 원자들만 따져.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는 평면 삼각형이 돼버리네요. 아셨죠? 평면 삼각형. 오케이. 자, 그다음엔 또 이런 애들도 있어요. CH2O. 이제 포름알데히드 우리가 그 루이스 구조 그려봤던 거예요. 그래서 탄소가 있으면 중심원자 탄소죠. 여기 산소 이중결합, 수소 단일결합. 물론 수소 대신에 플로린 붙어도 된다 그랬어.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존재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결합각이 이제 120도여야 되는데, 자, 보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일단 120도는 맞아요. 근데 120도에 가까운 거지 정확히 120도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자, 이쪽에 산소에 전자가 많아, 안 많아? 전자 많죠? 그지? 여기 보면 이렇게 비공유 전열상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은 120도보다는, 120도보다는 살짝 크겠다, 그지? 왜냐면 밀어낼 거 아니야, 이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도가 120도보다는 살짝 작겠지.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막 물어보진 않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알아면 도움 되고. 자, 그 다음. NOF라고 있어. 자, NOF는 어떻게 되냐면, 질소가 중심 원자겠죠? 그리고 산소, 플로린. 여기 비공유 전자성.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전자 덩어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그럼 입체수 얼마야? 3. 자, 3인데 앞에 있는 애들과 다르게 비공유 전자성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돼. 비공유 전자성. 그리고 중심 원자를 두고 여기 자, 비공유 전자성 갖다 놨지? 나머지 주원자는 이런 식으로 결합하면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연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요 결합각은 120도보다는 작아져요. 알겠어요? 왜 그럴까?
지금 보면 알다시피 비공유 전선이 딱 버티고 있으면서 반발을 크게 작용하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이 이렇게 오므라드는 거예요. 그럼 베이스가 작아지는 거죠. 아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분자 모양을 따질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되니까 얘는 직선이 굽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구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입체수가 3짜리는 보는 것처럼 평면 삼각형이 있는 반면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으면 구분형이 되버려요. 자, 이번에는 입체수가 4짜리. 메테인 볼까? 자, 탄소에 수소가 4개가 결합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전자 덩어리 몇 덩어리 볼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전자 덩어리들이 반발이 최소가 되는 이제 각도를 살펴보니까 반발이 최소가 되는 각도 중심 원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90도지. 이제 자, 그래. 문제가 이 90도라는 각도야. 자, 90도라는 각도가 큰 각도예요, 작은 각도예요? 응? 또 머릿속에 둔각 얘가 그러고 있죠. 수학에 애들 다 배려놨어. 직각이죠. 근데 90도는 상당히 큰 각이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니들이 90도가 되는 산을 타봤냐고. 안 타봤지? 그지? 보통 이제 산을 보면 35도가 되면 35도 정도가 되잖아요. 선생님이 등산을 좀 하니까 35도가 되죠. 그럼 내가 이 산을 올라갈 때 바닥밖에 안 보여. 걸어 올라가면. 굉장히 90도면 왜 이거 어떻게 암벽등반. 굉장히 큰 각도야. 문제는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세계예요. 그래서 이 90도라는 각도는 이 분자 구조를 볼 때는 이 거리를 봐야 돼. 거리. 그럼 이제 큰 상태에서 거리가 충분히 멀어, 그지? 그런데 작은 사이즈로 가면 어떻게 되니? 이 각도가 90도는 점점 해서 이게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서는 이쪽이랑 이쪽이 거의 붙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지.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커요. 더 이상은 이렇게 평면에 존재할 수 없게 돼. 그래서 분자에 있는 원자들이. 그래서 이런 구조를 못 가져요. 알았죠? 음.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사면체를 갖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왜 사면체를 갖는지 설명도 안 해주잖아. 그냥 사면체를 가져. 설명을 해줬어? 어? 이렇게, 이것 때문이야. 그럼 한 평면에 못 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입체로 흩어져야 돼. 알았어요? 입체로 흩어진 게 이제 이렇게 흩어져요. 이런 식으로 흩어져.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각도는 몇 도가 돼버리냐면 109.5도로 동일하게 흩어지면서 분자 모양을 따질 때 원자들만. 자, 이렇게 따지니까 얘는 사면체가 되겠죠? 사면체. 알겠죠? 자, 그래서 입체수가 4인 경우에는 사면체를 갖습니다.
그러면 질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고.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한 쌍이 있을 때 이거보다 입체수를 따지면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이렇게 해서 입체수가 4가 되는 거예요. 입체수가 4면 일단 이런 모양이겠죠. 전자의 반발이 최소가 되려면. 그럼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아무 데나 위치시키면 돼.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비공유 전자쌍을 아무 데나 위치를 시키라고. 나머지 위치에선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원자들이. 그럼 일단 결합각부터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굉장히 반발이 크기 때문에 오므라들죠. 109.5도에서. 그래서 107도가 됩니다. 결합각이. 자, 그 다음에 분자들의 모양 원자만 가지고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얘는 삼각뿔. 뭐 다른 말로는 뭐 삼각 피라미드라고 하기도 해요. 피라미드는 전부 다 이제 뿔을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삼각뿔. 자,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는 이 같은 삼각뿔의 형태를 갖고요. 다음엔 H2. 자,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되죠. 자, H2O는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 덩어리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가 되는 입체수가 4짜리인 분자입니다. 입체수가 4라면 일단 전자들은 어떻게 있어야 돼? 이런 형태로 있어야 돼. 전자 네 덩어리가.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으니까 아무 데나 위치하면 되는 거지, 두 군데. 알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중심 원자를 두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나머지는 그대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이 암모니아보다는 훨씬 더 커요. 두 쌍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각도가 더 오므라들어서 몇 도가 되냐면 104.5도가 됩니다. 104.5도. 그러면서 분자 구조는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선이 굽었다 그래서 구분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체서 4까지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이 중에서 입체 구조가 딱 두 가지야. 사면체가 입체. 얘가 입체. 나머진 올 평면. 그러니까 입체가 두 가지니까 뭐 기억하기 쉽지? 사면체와 그 다음엔 삼각뿔만 입체 구조고요. 나머지 싹 다 평면 구조입니다. 알았어? 그 입체 구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분자 구조에 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럼 분자 구조는 이제 왜 우리가 이걸 해봐야 된다 그랬냐면 분자들의 극성을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자, 이번에 볼 거는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 전에 볼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 음성도. 이거 주기성에서 했지, 선생님이. 그지? 음성도 뭐라 그랬지? 음성도는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 자,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라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플로린이 4.0으로 기준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소가 얼마냐면 수소는 2.1, 붕소 2.0, 탄소는 2.5, 질소는 3.0, 산소는 3.5, 플로린은 4.0 이렇게 돼요. 음성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기억해야 돼.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이제 붕소에서부터 0.5 차이가 나니까 이게 음성도고요. 다음 두 번째.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물리적인 어떤 양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이제 플러스 큐고 마이너스 큐라고 하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돼. 이 전체를 하나의 분자라 보면 돼요. 분자. 그럼 분자가 말이야. 분자가 전자들이 몰림에 따라서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고 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이렇게 해서 거리가 있어요. 거리. 정확히 얘기하면 이 거리 R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고 여러분 선행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벡터 알죠? 벡터? 그러니까 이게 벡터량이에요. 변이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전하량에다가 곱하기 R을 곱해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이게 이 R이 아니라 이게 변이거든, 변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벡터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이렇게 있으면은 무조건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커요. 그죠? 그잖아. 그런데 만일 얘하고 얘가 겹쳐 있다고 하자. 얘가 겹쳐 있어. 그럼 변이가 0이 되겠지? 그럼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전기가 이제 없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는 이 분자들 또는 결합의 극성을 판단해줘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일 때는 무극성 분자고요. 분자가 되고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클 때는 극성 분자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는 것은 결합의 극성이 크다는 걸 의미해줘요. 그럼 어떤 애들이 이게 주로 결합의 극성이 크냐면은 위에 보면 음성도가 있었잖아. 그 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알았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크고 쌍체 모멘트가 크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결합의 극성을 좀 볼게요. 자, H2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H2. 그러면은 H하고 H가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전자쌍을 이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전자쌍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이게 뭐냐면 똑같은 원자들이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이 전자가 어느 한쪽에도 안 쏠리겠지. 그지?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그러냐면 이걸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이런 애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했습니다. 알았지? 이번에 HCl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수소가 있고요. 염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작고요. 그 다음엔 염소는 전기 음성도가 큰 애예요. 알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여기. 자, 여기에 있는 전자쌍을 수소도 잡아당기고 그 다음엔 염소도 잡아당긴단 말이야. 근데 염소가 더 많이 잡아당기지. 이제 염소가 더 많이 잡아당기니까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분자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자가 이쪽에 몰려 있어. 이쪽에 몰리게 되면 이쪽에는 부분자나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이쪽은 부분자나 플러스를 띠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서 얘네들은 쌍극자 모멘트가 당연히 0보다 큰 값을 갖게 돼요. 근데 이런 결합, 그러니까 한쪽의 전자가 치우친 결합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얘를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뭔지 알겠어요? 극성 공유 결합이. 자, 다른 거 한번 볼게. 이번에는 NaCl. 이 NaCl은 아예 여기 NA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CL이 있으면 실험 원자가 7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자가 아예 가버리는 거야. 어디로? CL로 가버려요. 알았지? 그러면은 NA는 플러스를 띄고 CL은 마이너스를 띄게 될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결합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아예 입자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가 이렇게 또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극성 공유결합인데 극성이 굉장히 큰 상태를 뜻하는 거야. 왜? 한쪽에 다 전자가 쏠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온 결합도 극성 결합의 하나의 종류가 되는 거야. 크게 보면. 그런데 얘는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온 결합으로 따로 배우는 것 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결합이 되냐면 이런 것들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결합의 극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서로 같은 원자로 결합되어 있으면 무극성, 다른 원자로 결합되어 있으면 극성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번엔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분자의 극성에 관한 얘기. 세 번째, 네 번째죠. 자, 분자들이 있는데 이 분자들은 이제 가장 간단한 애들. 이원자 분자부터 문제도 봅시다. 이원자 분자는 뭐 원자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그런 분자를 우리가 이원자 분자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 H2도 이원자, O2도 이원자, N2, 뭐 F2, 그다음에 또 뭐 HCl, NO, CO, 이타 등등. 이런 애들 전부 다 이원자라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자, 먼저 위에 있는 H2O2, N2, F2는 결합으로 보게 되면 얘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어느 한쪽에도 안 쏠려.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두 쌍시험에서 0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돼요. 자, 이번엔 뭐 HCl, NOCO 같은 애들이에요. 얘들은 서로 다른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에 해당하냐면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이 돼요. 결합을 하게 되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음성도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지? 분자들이.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겠죠? 0보다 크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원자 분자의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 그럼 문제는 뭐야? 다원자 분자거든. 다원자 분자. 자, 그래가지고 다원자 분자가 있다. 자, 다원자 분자는 뭐 이런 애들이에요. 물론 B, F2 이게 3원자 분자. 그다음엔 뭐 H2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먼저 BF2는 B, F, F 이렇게 될 것이고요. H2O는 수소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돼 있지? 자, 일단 두 분자는 가지고 있는 결합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했기 때문에 둘 다 극성 공유 결합을 갖습니다. 결합을 가져라. 얘도 마찬가지. 알았지? 자, 그러니까 플로린 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산소 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자, 문제는 BeF2는 직선형이고요. 그다음 얘는 구분형이에요. 알겠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선형일 때는 이 두 놈이 같다 보면 어느 한쪽에도 전자가 안 쏠리니까 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에 해당해?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자, 반면에 H2O는 전자가 어느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왜? 상쇄가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벡터로 따지면 이 두 벡터의 합은 이쪽이거든. 이렇게 향하거든. 그러니까 이쪽이 부분전화 마이너스, 수소 쪽이 부분전화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쌍극점 모멘트가 얘 0보다 클 거니까 얘는 무슨 분자가 되냐면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쌍극자 모멘트가 쌍극자 모멘트를 결정해 주는 게 음성도 차이는 아닌 거지. 뭐 때문인 거야? 분자 모양. 음성 차이가 아니라 분자 모양 때문에. 분자 모양이 직선형이냐 구형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뜻이죠. 자, 따라서 다원자 분자는 분자 모양이 분자의 극성을 결정한다.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뭐 B의 F2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볼까? 자, 일단 적어봐. 여기까지. 손가락 아파. 하루 써댔더니. 일도 아프지, 손가락.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엔 사원자 분자에서 BF3하고요. 그다음에 NH3. 자, BF3는 붕소의 플로린이 이렇게 결합한 거고요. 암모니아는 삼각불 이렇게 결합한 거예요. 자, 일단 결합의 극성은 극성 공유 결합. 얘도 똑같이 극성 공유 결합.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당기는데 이게 분자 모양이 평면 삼각형이거든. 자, 평면 삼각형이 되고 얘들이 이제 이렇게 대칭적으로 동일해요. 그럼 쌍극점 모멘트가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거든요. 그럼 뭐에 해당하냐면 극성 분자예요. 알겠지? 자, 반면에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예요. 자, 반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질소가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이제 이게 삼각뿔이잖아. 삼각뿔이 될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부분전하는 질소 쪽이 부분전하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 쪽이 부분전하 플러스를 띄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쌍극점 모멘트가 0보다 큰 거죠. 알았어? 자, 그러고 나서는 얘는 쌍극점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분자가 돼? 극성 분자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분자의 극성을 결정해 주는 게 이 음성도 차이는 아니었지. 분자 모양이었다. 자, 그런데 항상 분자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CH2O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분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모양이야? 분자 모양이?
평면삼각형. 자, 이렇게 이제 평면삼각형이라 해서 전부 다 무구성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산소가 잡아당기고 수소 쪽에서 이제 탄소가 잡아당기고 이렇게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산소는 부분전화 마이너스를 갖게 되는데 수소는 뭘 갖게 될까요? 플러스를 띠겠죠. 그럼 얘는 대칭 구조긴 맞아. 근데 전자들이 완전히 대칭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얘가 쌍점인트가 0보다 큰 무슨 분자가 되냐면 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분자 모양을 보고 분자 모양 분자 모양을 본 다음 그다음 결합한 원자들을 봐야죠. 주위 원자. 그래야지만 분자의 극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자에 대한 분자에 대한 얘기를 다 해본 거예요. 뭐냐면 자, 루이스 구조 찍었죠? 이제 자, 분자 모양 판단했죠? 분자 모양을 통해서 분자 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되나?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극성 분자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죠? 여름에 어디 또 놀러 가니? 중3들? 어? 다음 주에 또 어디 놀러 가? 예림이 다음 주에 어디 가? 그 여행 같은 거 있어. 그런 안 가? 그래? 다음 주면 예림이가 가지고.
문제집 가져왔어? 다음 끝까지 갖고 와야 돼. 끝까지 갖고 와야 돼. 다음 주 쉬자. 그 다음 주가 학원 가는 거야. 그렇지. 아니지. 네가 다음 주에 안 오잖아. 그 다음 주에 학원 가는 거 2주를 굳이 안 해. 그러니까 이거 갖고 와야지. 그리고 절반 정도 풀면 돼. 오늘 지금 다 끝나고 이쪽 풀 거야. 그렇지. 근데 어차피 이거는 끝났어. 이제 2주 안 나오는 건 거의 그냥 이론 나왔어. 이론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풍계는 하고 있었지. 상담은 소식 풀어야 돼. 그렇지? 자, 이제 마무리 해볼까? 3단은 이제 마무리야. 이거 3 끝나면 1단원, 4단원 들어가니까 되게 어려운 단원이야. 그치? 걱정 싫어. 니들이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딱 짜가지고 했는데 목표가 없으면은 이게 공부가 힘들어. 나도 니들이 힘든 거 알아. 목표 없잖아, 솔직히. 화학원을 지금 배운다고 지금 당장 목표는 아니잖아, 그지? 어? 내후년 돼야지 이제 내신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 해에는 수능도 보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목표가 없으면은 이제 어떤 공부를 하는데 힘든 건 나도 알아요. 다 이해를 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업 있는 날은 조금 신경 써서 숙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만 하세요. 알았지? 어? 니들이 고2였으면 죽었어 나한테. 알았니? 근데 뭐 중3인데 뭐. 중3한테 내가 뭘 바라겠어.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그나마 선생님이 이렇게 일일이 필기 가면서 소비라도 해주잖아. 그치? 그 전에 이제 뭐 뭘 배웠는지 모를 정도로 뭐그맨 처음 테스트 봤을 때 형편 무인 지경인 애들을 필기해 가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뭐.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단원의 마지막 얘기는 성질이야, 성질. 그래서 무극성 분자하고 극성 분자가 있어요. 성질. 자, 첫 번째는 그 용해성. 자, 물질들이 이제 녹는 그러한 성질이야. 맞지? 자, 얘는 일단은 용매가 있는데 용매가 이제 두 가지 용매가 있어요. 크게. 극성 용매가 있고 무극성
용매가 있어요. 자, 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게 물. 다음 무극성의 대표적인 게 사야마탄소, CCl4. 뭐 이거 말고도 뭐 벤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랬을 때 극성 용매에는 극성이 잘 녹고요. 무극성 용매에는 무극성이 잘 녹아요. 그니 이제 끼리끼리 녹는다 그래. 끼리끼리. 알았지?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like dissolves like. like가 비슷하다는 뜻이겠지.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like dissolves like.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녹는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극성에는 뭐 이런 애들 NaCl 뭐 이온 결합도 내가 극성이라 그랬죠. 그제? 아예 전기를 띄우는 애들. 뭐 설탕, 뭐 포도당 이런 분자들이 녹는 반면에 무극성은 뭐 이런 거 아이오딘이라든가 브로민이라든가 또는 벤젠 같은 애들을 녹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많이 응용하는 거죠. 자, 매운 거 먹을 때 뭐 먹죠? 되게 매워. 매운 거 왜 먹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왜 먹니? 매운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그지? 아우 근데 야 매운 거 좋아하는 애들 희한해. 자, 되게 매워. 그럼 이제 뭐 우유 같은 거 먹나? 근데 우유도 별로 효과 없어. 제일 좋은 게 참기름. 기름이죠, 기름. 기름은 입에 넣고 이렇게 돌리면은 매운 게 많이 사라져.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캡사이신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그 캡사이신은 분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벤젠고리에 OH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이 벤젠 자체가 물에 잘 안 녹아. 어? 근데 이 OH가 어디를 갖다 자극하냐면 이 혀에 있는 통점을 자극을 하는 거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물에 안 녹으니까 얘가 물에 안 녹으니까 그 통점을 계속 자극하니까 매운 거야. 그러니까 얘를 빨리 녹여서 저기 위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식도로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좋은 게 이 벤젠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은 기름에 잘 녹아요. 알았어요. 기름에 잘 녹으니까 그러다 식용유 먹기는 좀 그렇고 참기름은 뭐 먹을만 하지 않아? 참기름도 별로야? 들기름 더 못 먹겠구나. 되게 매울 때는 이렇게 참기름을 티스푼에 넣고 입을 돌리면 돼. 써? 아, 비싸죠. 뭐 어때? 매운데. 정신이 없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아, 난 매운 거 진짜 못 먹어. 여기 무슨 김밥인데 모든 김밥을 이제 시켜주거든, 학원에서. 와, 그러면은 거기에 고추김밥이 있어. 근데 안 보이잖아. 이게 고추김밥인지 뭔지. 와, 진짜 매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용해성과 관계되어 있는 애들이고요. 두 번째, 이제 분자로 되어 있는 애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 이거와 관계되어 있는 게 뭐냐면 분자 간 인력이라고 그러죠. 분자 간 인력이 크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자 간 인력이 뭐와 관계되어 있냐 이거죠.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은 화학 원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니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자, 첫 번째는 분자가 있는데 이제 극성 분자들이 있어요. 극성 분자들끼리. 그래가지고 이제 HCl이 예를 들면 극성 분자거든. HCl. 그래가지고 자, 이 분자하고 이 분자하고 이 분자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분자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죠. 분자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부분전화 마이너스를 띄고 여기는 부분전화 플러스를 띱니다. 자, 이쪽은 부분전화 마이너스고 이쪽도 부분전화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말로는 쌍극자라는 표현을 써요. 쌍극자. 쌍극자? 전부 다 쌍극자야.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력이 존재하든가 또 여기서는 서로 밀치겠죠. 밀치는 반발이 존재하든가. 두 가지 종류의 힘이 있는 거죠. 인력이나 혹은 반발. 자, 그랬을 때 자, 이와 같은 힘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호작용. 그래서 쌍극자, 쌍극자, 상호작용. 알았지? 그래서 이제 다이폴 인터랙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터랙션. 알았지? 왜냐면 인력도 있고 반발도 있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보로 이제 인력을 주로 얘기하지만 정확히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크냐면 당연히 극성이 크면 클수록 크겠지. 맞지? 음. 그러면 극성이 클 때 이게 크기 때문에 클런저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이제 분자가 이런 극성 분자 말고도 뭐가 있냐면 무극성도 있어요. 자, 무극성 분자는 그걸 띠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런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 그지? 그런데 이게 봐봐. 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분자는 실제로 회전도 하고요. 밴딩도 하고 스트레칭도 해요. 여러분들 안 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죠. 그지? 음. 이런 것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들이 어느 아주 짧은 순간에 이렇게 몰려. 전자가 몰리면은 이쪽에 마이너스를 띌 거고 이쪽은 상대로 플러스를 띠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이런 현상은 편극이라고 해요. 편극. 그래서 이 편극된 이러한 그 입자를 유발 쌍극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발 쌍극자. 유발이 뭔지 알겠지? 뭐를 갖다 이제 유도해 냈다 이 말이야. 알았지? 원래는 전기를 띠지 않았는데 아주 짧은 순간에 유발 쌍극자가 돼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짧은 순간에 편글 저기 전기를 띨까 안 띨까 안 띨까 띄겠지, 그지? 그럼 이런 유발 쌍극자들끼리 또 짧은 순간에 힘을 작용하게 돼요. 자, 이 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힘을 이제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분산력. 오케이. 자, 그러면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뭐와 관련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게. 어떨 때 클까? 자, 일단 이 편극이 잘 일어나면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띠는 현상들이 잘 일어나면 이게 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기를 띠는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나려면 일단은 전자수가 많아야 돼요. 분자에. 알았어요? 그래서 전자수가 많아야 된다. 그럼 전자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 양성자, 중성자도 많다는 뜻이니까 분자량이 클 때.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분자량이 큰 애가 분산력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산력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어요.
자, 좁은 의미는 뭐냐면, 좁은 의미는 무극성 분자 간 힘을 뜻합니다. 무극성 분자 간 힘. 근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분자량에 의존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분자량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모든 분자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자의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성 분자도 분산력을 가지고 있어. 자, 극성 분자도 분산력을 가지고 있는데 분산력 플러스 쌍극자 상호작용. 이해돼? 그러니까 HCl 극성 분자가 있잖아. 염화수소. 그럼 얘들은 분산력이 있어. 그런데 하나 더 있는 게 쌍극자 간의 인력이 되는 거야. 근데 무극성 분자는 딱 뭐만 있어? 분산력만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져서 얘기하자면 분자 간에 힘이 있어요. 분자 간의 힘이 크면 클수록 볼링 포인트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때 첫 번째는 무조건 분자량이에요.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알겠지?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따지는 게 뭐냐면, 극성, 무극성 분자의 분자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큰 거냐면, 극성 분자가 더 큽니다. 분자는 비슷했을 때. 이해되나? 자,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은 이런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했다가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전기적 성질인데, 자, 여기 이제 금속판이에요. 금속판. 양쪽이 전극이에요. 전극. 전극에다가 이렇게 전극 걸어줘요. 이쪽에다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걸어줍니다. 전기 걸어줬죠. 그지? 전기를 걸어주고 여기에 기체로 되어 있는 극성 분자를 갖다 두면 자, 이 극성 분자가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배열을 해요.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면 자, 이쪽이 플러스 극이잖아.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기 때문에 부분 전하를 보게 되면 이쪽은 부분 전하 플러스 이쪽은 부분 전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부분 전하 플러스 부분 전하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이렇게 배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액정이야. 이 액정은 극성 분자인데 분자가 이렇게 짧은 게 아니라 길어요. 분자가. 그래가지고 이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이 전기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을 하면서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 전기적 성질이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제 물질을 집어넣었어요. 이제 극성 물질이겠지. 자, 여기 이제 극성 물질을 집어넣으면 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대전체. 자, 대전체란 얘기는 여러분 그 중학교 때 그 기억나요? 뭐 에보나이트 막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중학교지 참지들 미안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전체를 갖다 놓는데 이 대전체가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관계없어. 이 극성 물질이 여기 이제 이 콕을 갖다 열게 되면 얘가 쭉 나오다가 이렇게 대전체 쪽으로 휘어요. 자, 이렇게 대전체 쪽으로 이렇게 휘어. 이렇게. 알겠지?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뭐 당연하겠죠. 예를 들면 대전체가 플러스를 띄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물을 집어넣었다 해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 분자는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플러스 쪽이니까 이 산소가 마이너스 띄죠. 산소가 이런 식으로 배열하면서 이쪽에는 부분전화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플러스를 띄는 분자에서 부분전화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알았지? 끌려가면서 이렇게 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림 잘 그렸다. 알겠지? 자, 그래서 정기적 성질은 이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자, 뭐 기체 상태 애들 배열하고요. 그다음 물과 같은 극성 분자들이 대전체에 가면 이렇게 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3단원에 관계되어 있는 이론들을 전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셨죠? 자, 교재 피시고 교재 피세요. 자, 앞에 있는 내용부터 문제를 풉니다. 알았죠? 지금 풀고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이 질문하도록 하십시오.